자, 제가 구조를 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보고 그냥 끌어오는 건, 흘려오는 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기한 언어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구문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가 부제입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요. 하나의 그 독해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읽으시면 It is a common experience among keyboard player. 키보드 플레이어는 뭘까요? 키보드 워리어라는 것도 있죠. In particular, the page turner. 페이지 터너는 뭘까요? Do not turn early enough. 자, 이게 키보드라고 했을 때 이게 떠오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컴퓨터 키보드가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음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음악의 키보드, 건반이죠. 건반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키보드 갖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떠오르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워리어가 되면 전사란 뜻이고요. 플레이어는 뭐 연주자, 플레이하는 사람의 뜻이죠. 이 뜻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언어라는 것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히 페이지 터너 봅시다. 페이지를 돌리는 거예요. 이 뜻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페이지를 막 돌려.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페이지를 막 돌릴 정도로 흥미진진한 책이란 말도 있고요. 말 그대로 페이지를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밑에 가보시면 카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피하면 복사란 말로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카피라는 말 복사 말고도 우리가 광고 문구를 우리가 카피라고 하잖아요. 광고 문구라고 하고요. 또는 복사본을 또 우리가 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카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걸로 쓰인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 뇌가 구별을 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구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서로 간에 짝지어진 그 상황, 문맥을 통해서 순식간에 구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구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뭐죠? 바로 이와 같이 독해에서 이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가 아니라요. 구조는 뭐 어떤 형태를 쓴다 하더라도 구조는 똑같은 구조예요. 그냥 이리저 어쩌 구조, 어떤 구조가 똑같은 구조예요. 어차피 뭐 5형식, 3형식의 가주어, 진주어 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의미에 의해서 결국 이 독해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것은 가주어, 진주어일 겁니다. 그렇죠? 흔한 경험입니다. 키보드 연주자들에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키보드 워리어는 인터넷상에서 키보드 갖고 악담하는 사람들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전사라고 부르는데 완전 같은 키보드인데도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어떤 연주자 사이에서 그럴까요? 페이지를 돌리는 사람. 여기서는 책이 아니겠죠. 당연히 페이지를 돌리는 악보를 돌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충분히 일찍 페이지를 턴하지 않는다라는 게 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I have several occasions agreed in advance with page turner that head nod would signal the turn, only find in performance that the nod was ignored. 나는 여러 경우에서 그런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사전에 그 페이지 터너와 당연히 재미책 아니겠죠. 페이지 돌린 사람과 동의를 사전에 협의를 한 거죠. 동의를 했어요. 그 내용은 바로 머리를 나와서 끄덕거리면 페이지를 턴하라는 신호예요 라고. 근데 단지 퍼포먼스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퍼포먼스에서는 결국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끄덕거려 봐야 무시당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중략하고요. A similar thing occurs in choir, where the good and less good reader are sharing the same copy. 유사한 것들이 또 일어납니다. choir에서. choir란 것은 뭘까요? 발음이 이 단어가 비슷해요. be quiet, 조용할 때 있죠? choir, choir. 트 발음이 나고 트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만약에 듣기 평가 우리가 말하는 리스닝이라 한다면 구별이 거의 안 되죠. 트가 들리냐 아니냐, quiet 들려야 되고요. choir, 트 발음이 안 나죠. 하여튼간에 이것은 유사한 것이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합창단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는 잘 그리고 덜 잘이니까 잘 읽지 못하는 거죠. 요즘 리더는 또 누굴까요? 이거를 독자라고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분명 흐름의 문맥상 이건 누굽니까? 악보 읽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이렇다니까요. 독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가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구문이나 하면서 영어를 전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경고장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이. 자,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잘 악보를 보는 사람과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똑같은 카피본을 볼 때, 공유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본을 못 가요. 여기서는 바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 책도 보면은 똑같은 책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 카피한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카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겠어요? 악보겠죠. 악보. 이해 가시죠? 악보.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한 거는 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인쇄물 같은 경우도 어떠세요? 인쇄물.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인쇄물. 프린트인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카피입니다. 그냥. 카피라고 결국에 뭐예요? 인쇄를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예. 그런 의미에서 책이란 말도 되고 악보란 말도 되고 복사본이란 말도 되고 광고 문구도 어차피 뭐 신문에 카피해서 쭉 나가는 거니까요. 같은 것도요. 그래서 카피로 다 방면에 쓰이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맥상 당연히 흐름상 악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잘못된 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영어의 독해를 못하는 걸까? 내가 구문 독해라는 걸 너무 신뢰했구나를 빨리 깨우치고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되죠. 반성해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구문 독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설득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걸 갖고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재수생이나 뭐 이 학생들도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재수생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은 아무래도 이 학생에게 뭘 강조할까요? 재수생 강사라면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라고 가르치겠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해라고 하겠죠. 왜요? 삼수해야죠. 대학 인생의 전부니까 사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돈 벌죠? 이분이 돈 벌어요. 그래서 재수생이나 고3 학생들에게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로 이 잔소리가 바로 의미가 그거예요. 정신교육이라고 하죠. 잔소리를 계속해서 얻는 것은 누구죠? 이분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러므로 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구문 독해도 이미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키보드 워리어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키보드인데 왜 키보드 플레이어는 왜 건반 악기가 되는 것인가? 키보드의 특징이 똑같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 페이지 터널을 싸면 사전 뒤져보면 뭐 알겠지만 페이지를 돌릴 정도로 재미있는 것 이런 말도 되면서 동시에 그냥 악보 돌리는 사람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완전 다른 뜻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책하고 어떻게 페이지를 돌리는 사람 같은 뜻이 되겠어요. 근데 같이 씁니다. 이렇게 막. 그 이유는 우리말도 동일하게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어의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한계를 잡아주는 게 누굴까요? 결국엔 구문이 아니라 누구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 흐르고 있는 맥이죠. 맥. 이 흐름의 맥을 컨텍스트를 무시하는 그러한 독해는 그거는 영혼도 없는 것이고 독해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 내는 거고 비슷한 거를 가지고 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구름을 봤습니다. 구름에 보니까 요만한 하트 모양이 보이네요. 그럼 이게 진짜 하트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 안에 진짜 하트는 다른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